네, 마켓 비하인드 시간입니다. 5월 증시는 코스피가 강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대형 기술주로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도 있었고요. 투자자들은 이제 6월 그리고 하반기 시장 전략에 관심을 둬야 할 시간이겠죠. 오늘 김영재 SK증권 명동금융센터 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5월 한 달 지난주 증시 리뷰를 한번 해볼 텐데 지수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있었지만 네. 실제 투자들의 체감은 조금 달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과 종목별 차별화가 컸다 보니까 5월 한 달과 지난주 시장 흐름 좀 어떻게 정리해 보실 수 있을지 여쭤볼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5월이 상당히 지수만 놓고 보면 역대급 강세장이었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체감적으로 볼 때 5월이 올해 들어서 가장 좋지 못한 수익률을 기록했던 한 달이 아니었나라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5월 한 달 동안 코스피가 지금 28.5% 상승했고 코스닥은 9.9% 하락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지난 4월에 그 30.6% 상승한 것이 역대 1위였는데 역대 2위의 실적 그 상승률을 달성한 것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상승 업종 개수를 좀 살펴본다면 전체 이제 코스피가 19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단 6개 업종만 상승해서 쏠림 현상이 매우 심했다는 것을 네. 알 수가 있고요. 코스닥은 이제 1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사실 4월에는 이제 코스닥도 13% 이상 상승하면서 양시장이 동시에 좀 급등하는 아주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한 달이었는데 이번 5월은 코스닥은 오히려 이제 10% 정도 하락을 함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체감 수익률은 매우 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특정 업종에 속한 종목들 급등이 나타나는 것은 지금 계속 보셔서 알 수 있었는데 반도체 대장주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서라도 삼성전기라든지 LG이노텍, LG전자 같은 IT 부품과 가전 종목이 더 크게 상승한 바 있고요. 또 코스닥에서도 일부 종목에 국한된 상승세가 나타나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 소부장에서의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심텍, 그리고 이제 로봇에서는 네이버 로보틱스도 좀 올랐고요. 또 바이오에서는 막판에 이제 D&D 파마텍이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수급적으로 5월에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팔고 개인들이 매수하는 모습이 아주 뚜렷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외국인은 51조 원 지금 이상 순매도를 해서 지난 3월 기록한 역대 월간 기준 최대 순매도였던 40조 원 순매도를 다시 또 경신하였습니다. 반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2조 6천억 원을 순매수했는데요. 또 기관이 또 2조 4천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상당히 좀 엇갈린 모습을 보였고 또 한 달 동안 원달러 환율이 지금 31.50전 상승했고 근데 WTI는 16.8% 하락, 또 금리는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말씀드린 대로 체감 지수는 별로 안 좋았던 한 달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 이제 좀 리뷰를 또 한번 해보자면 글로벌 시장이 전반적인 반등세가 좀 나타나는 한 주였다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코스피가 8% 상승해서 글로벌 1위였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7.4% 하락해서 한 주 동안 글로벌 최하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전기전자와 자동차 종목이 상승하면서 8,000선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 최초로 이제 안착을 했고요.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다시 이제 117조 원대로 또 상승한 면이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에도 상승 업종이 단 3개 업종밖에 안 됐는데요. 상당히 극심한 양극화가 나타났던 한 주였다라고 있고 이 상승한 업종이 전기전자가 13.8% 상승, 운수장비가 4.1%, 보험이 1.8% 상승했고요. 하락 종목 보시면 업종 보시면 의료 정밀업이 9.9% 하락, 그리고 증권업도 8.8%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줬던 매크로 지표 중에는 국제 유가와 금리가 좀 하락한 면이 있고요. 환율은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그래도 지금 1,500선 선에서 등락을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코스피 4.1조 원 순매도, 코스닥 1,200억 순매도했는데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순매도가 직전주에는 17조 원 이상 순매도를 했는데 4조 원 정도 수준이면 절대적으로는 되게 큰 금액이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직전주보다는 좀 많이 감소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주요 이슈가 뭐 미국과 이란이 이제 휴전 연장을 60일 정도 더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또 MOU 체결 임박 보도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유가 하락을 뭐 계속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주중반 발표된 미국 4월 PC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크게 상승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면도 있었고 또 그중에 세부적으로 전월 대비 근원 PCE 지수는 오히려 시장 대비 조금 하락하게 나오는 바람에 시장 상승에 좀 도움을 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바탕으로 하는 2배 레버리지 투자 가능한 ETF가 출시가 됐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반도체 대형주 주가는 상승하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은 크게 하락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반도체 ETF에 투자했던 자금이 이 ETF를 매도한 이후에 반도체 대형주 직접 투자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레버리지 ETF로 교체 매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어떤 기계적인 매수와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수급이 좀 교란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급등을 한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가 아니라면 지난주는 정말 매우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한 주였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6월이 시작되다 보니까 5월 한 달 그리고 지난주 증시 리뷰를 좀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5월 시장이 뭐 지수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급 강세장이었는데 뭐 실제로는 일부 대형 기술주의 수급이 집중되면서 네. 뭐 업종과 종목 간 차별화가 매우 좀 심했던 장세였다라고 말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이어서 더 여쭤보면 뭐 최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부분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시장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다만 좀 이제 과열 우려를 제기하는 시각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의 위치를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코스피 지수가 8,400선을 돌파했다. 요 하나만 제외하면 네. 저는 시장은 지금 실적 시즌이 이은 5월 끝나는 5월 중순부터 실질적인 조정에 지금 진입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뭐 전기전자 업종과 로봇 관련주를 포함한 일부 업종 내 뭐 대표 종목만 제외한다면 5월 중순 이후 대부분 종목들의 그런 수익률이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 중에 있고 또 실제 지수가 상승하는 날에도 보더라도 상승하는 종목 수 대비 하락하는 종목 수가 거의 뭐 6배 가까이도 뭐 많은 날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코스피 지수도 자체도 지금은 5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131.2%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난해 11월 그리고 올해 3월 그리고 지난달 8,000포인트 돌파 이후 단기간에 1,000포인트가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나왔었던 것이 시발점도 이격도가 130% 이상인 구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지금 이제 언제라도 코스피 지수 조정은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실제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건전한 좀 지수 조정이 한 번쯤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지금 동시에 진행 중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중기 추세를 지수의 어떤 시장의 중기 추세를 파악하는 용도로 좀 많이 사용되는 것이 10주간 이동평균선과 30주간 이동평균선 간의 어떤 위치를 보면서 이제 추세를 상승이다 아니면 하락이다라고 보고 있는 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지수가 1,074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근데 네. 이것이 이제 30주간 이동평균선에 위치한 1,110포인트보다는 낮은 지금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만일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1,000포인트 한 초반 정도까지 밀린다면 추세가 하락이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추세가 뭐 하락으로 전환되려면 이제는 상승시마다, 그러니까 반등시마다 매도하는 국면으로 이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위험한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구간이 위기이긴 하지만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도 지금 적용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코스닥에서도 사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수혜를 받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많이 지금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실적 개선세가 예상되는 2차 전지들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130조 원대에 달하는 지금 고객 예탁금이 추가 하락 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금으로 좀 재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 중인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여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단기 전망을 해본다면 코스피는 조정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코스피 이제 조정 시가 나온다면 코스닥도 다시 반등하는 구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6월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면 뭐 코스피 단기적으로 숨고르기가 필요한 구간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보니까 오히려 좀 반등 가능성도 함께 열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뭐 6월 이제 시장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하반기로 향하고 있는 시간인데 특히나 좀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요.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포트폴리오 점검해야 되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6월은 2분기 실적 시즌 시작하기 한 달 네. 전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구간이 될 것인데요. 따라서 좋은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라든지 또 하반기 업종 전망을 바탕으로 계좌에 신규 유망 종목을 편입할 수 있는 과도기적 성격의 한 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지금 5월까지 100% 이상 상승한 코스피와 관련해서 많은 증권사들이 지금 목표 지수대를 급하게 지금 상향 조정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근데 일각에서는 어떤 상승의 목표 끝을 수치화해서 투자 전략이 활용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지수와 업종이 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는 그런 시그널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그런 전략이 지금 좀 시장에서 많이 지금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특히 이제 KB증권에서 이제 일관되게 주장하는 그런 전략인데요. 증시의 하락 시그널은 지금까지 어떤 AI 관련해서 투자를 담당하던 자본 공급자들이 투자를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대표적인 시그널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5%가 넘고 뭐 5.3%를 돌파하면서 20년 내 보지 못했던 고금리가 도래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참고로 현재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약 4.4%에서 5%를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CPI죠. 3%대 중반에 진입해서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신호가 확인될 때 자본 공급자가 투자를 멈출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주장인데요. 현재 최근 미국의 4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한 2.8% 증가 중에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그널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기존 주도 업종 내 대장주를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이 6월에도 통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대표 업종은 아시다시피 반도체 그리고 네. IT 하드웨어도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또 올해 좋았던 전력기기라든지 로봇, 2차 전지, 증권, 지주사 역시 지속 보유하는 전략으로 6월에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주에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로 가장 단기간에 피해를 입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많은데요. 2분기 실적 시즌 이전에 좀 신규로 좀 관심 가지면서 편입하는 전략도 수익률 확보 차원에서는 꽤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한마디로 6월이 뭐 지수 방향성 자체를 예측하기보다는 뭐 실적, 금리 그리고 하반기 전망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데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증권 업종에 관한 이야기 살짝 해주셨는데요. 네. 뭐 최근 거래대금 증가하다 보니까 이 증권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증권 업종 투자 매력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뭐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지금 상당히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2분기는 더 증가했는데요. 1분기에 평균으로 보니까 한 67조 원이었던 것이 지금 4월과 5월 평균이 85조 원까지 상승함에 따라서 지금 올해 전체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의 어떤 추정치를
기존 대비 30% 이상 상향한 조정하는 증권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신용 잔고가 지금 37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2분기 평균도 지금 거의 35조 원입니다. 근데 1분기 평균이 31조 원 기록을 이게 또 경신한 거고 예탁금도 지금 130조 원을 상회하고 있어서 2분기 실적의 어떤 그런 증권사들의 실적은 브로커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자금 수익에서도 아주 크게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뭐 증권사 고유 계정을 통한 운용 수익, 뭐 그리고 자본 활용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수익들도 총 수익의 어떤 절반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 전통적인 브로커리지 업무 이외에도 어떤 발행업이라든지 자산관리, 뭐 IB 부서를 통한 반복적인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대형 증권사들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ROE가 높아지는 구간에서 증권사들의 어떤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올해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지금 투자자들에게 좀 반가운 소식은 5월에 금리가 조금 상승하는 구간에서 증권사들의 주가도 동반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업종지수가 6.2%는 지금 하락했다는 점인데요. 네. 그래서 보면은 2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은데 주가는 오히려 지금 하락을 했다는 점에서 본다면 밸류에이션 매력은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현재 같은 유동성 상세가 뭐 하반기도 지속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네. 2분기 실적이 피크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은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부담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절대적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신규 투자 유망 업종군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업종 내 관심 종목으로 좀 꼽을 수 있는 종목으로는 발행업과 뭐 IMA 기반의 압도적인 자본 효율성을 바탕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ROE를 나타내고 있는 한국금융지주를 꼽을 수 있겠고요. 또 중소형 증권사 중에서는 1분기에 지금 665억 원의 영업이익 그리고 527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유진투자증권을 좀 보실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유진투자증권의 현재 시가총액이 4,600억밖에 안 합니다. 근데 분기에 500억 순이익을 기록했다는 것은 정말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 또 여기에 이제 2분기에는 1분기보다 좀 더 좋은 수익이 기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저점에 어떤 관심을 가져보도 충분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증권업종에 대해서 재평가 가능성이 좀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좀 짧게 여쭤볼게요. 뭐 올해 좀 상대적으로 소외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현재 업종 상황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최근에 이제 금리가 좀 상승하면서 이런 것에 상당히 좀 부담을 많이 가지면서 급락이 많이 나왔던 종목 업종인데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지금 뭐 유럽 간악회 이후에 D&D 파마텍이 좋은 임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또 상한가를 진입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재 요인들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해소되었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코스닥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동반 반등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이제 국제 유가의 어떤 흐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란과 미국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여부가 가장 첫 번째 해결 요인인데 또 여기에 이제 글로벌 학계에 관련한 관심이 높아지는 구간에서 지금 6월에 초순에 개최되는 미국 임상종양학회와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하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지금 많이 이제 요 관련해서 거론되는 종목이 보르노이, 펩트론, D&T 파마텍, HLB 눈이 뜨게 있고요. 또 하반기 어떤 좋은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리가켄 바이오 정도도 관심 종목으로 좀 선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영재 SK증권 명동금융센터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